모텔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자본금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차로 나와 있는 부동산을 간접 경험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그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꼭 체크해야 할 10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슐랭 가이드 이재경입니다. 네, 오늘은 숙박업에 입문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괜찮은 정보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모텔을 처음으로 소유를 하거나 운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부분 모텔 매물을 찾아보시거나 자본금의 한계 때문에 임차로 한번 내가 모텔을 경험을 해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텔 시장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한정된 정보로만 돌아다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 속에 숨겨진 함정을 제가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텔을 들어가기 위해서 알아봐야 할 정보 10가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매출 장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텔은 일부라는 매출 장표를 씁니다. 하루에 대실이 몇 건이 나왔고 그날 매출이 얼마고 숙박이 몇 건이 나왔고 매출이 얼마다 라고 하는 일 단위로 기록하는 일부지가 있고요. 요거를 한 개의 파일로 정리를 해놓은 월별 장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월별 장부에 함정이 있어요. 사람이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인력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확인해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는 카드 매출 내역입니다. 요즘에 여신금융협회에서 이 사업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월별로 발생한 카드 매출 내역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임차의 물건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중개인 분들이나 또는 건물주와 협의를 할 때 카드 매출 내역을 공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카드 매출이랑 온라인 매출 비중만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이 건물에서 나오는 매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업주에 관리자 사이트가 있습니다. 관리자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매출 장표를 볼 수 있는 부가세 매출 자료가 있습니다. 따로 받으셔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지출 내역인데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인건비와 광고비와 수도 광열비, 그다음에 세탁비, 비품비 정도가 될 겁니다.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건 브리핑을 딱 받는 카톡이나 문자나 또는 페이퍼로 받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매출 플러스 지출 5가지 항목 정도만 정리가 되어서 딱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딱 들어가 있어요. 놓치는 부분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판매가는 대부분 온라인 매출로 발생이 되잖아요. 이 온라인 매출에 숨어져 있는 수수료를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건물주도 그렇고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놓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사실 굉장히 늦은 뒤기 때문에 물건을 확인하시는 분들께서 이 정보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플랫폼별로 수수료율이 좀 다르긴 하는데요. 대부분 넉넉하게 10%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정 지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사실 여기에 렌탈비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렌탈비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최근에는 PC, 스타일러, 안마의자, 정수기,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렇게 5가지 품목들이 대표적으로는 모텔에서 렌탈을 많이 하는 품목인데요. 사실 이게 아름아름 모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고정비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브리핑 받은 매출과 지출이 여기서 또 차이가 나게 되겠죠. 이게 예를 들면 약 월에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1년이면 1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임대인 분들께서 놓치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정으로 나가는 렌탈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출 대비 세탁비가 반드시 비례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매출과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탁비를 정산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월정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낮장으로 계산을 해서 정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후자인 경우가 지출비가 좀 더 많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임차로 들어간다는 우리들의 입장은 사실 모텔 업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건물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세탁업체를 인수인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바뀔 때 이 세탁비에 대한 고정비를 올린다거나 낮장에 대한 단가비를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탁비가 적정하게 평가가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다른 물건을 대조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내가 이 세탁업자와 거래를 하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비싼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대체를 할 수 있는 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업체로 변경을 해야겠다라는 고민도 하신 다음에 이 시장에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보통 직원들의 숙소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실제로 모텔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드 팀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외국인 메이드 분들께서 채워주고 계신데, 대부분 이 외국인 메이드 분들은 숙식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텔 건물에 이분들의 숙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옥상에 있는 경우나 또는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거주하시는 숙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실제로 이 외국인 메이드들의 숙소를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지, 고정비로 외국인들의 숙소가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 현재 건물의 층고류 상태가 과연 어떤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신축을 하면서 동시에 임차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운영을 하다가 또는 기존의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끝나서 다시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은 모텔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건 바로 깨끗한 층고류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너무 오염이 되어 있고 손상이 심각하다고 했을 때는 건물주와 별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일부 비용을 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들어갈 때 일부 금액을 투입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시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현재 모텔의 가전 상태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가전 같은 경우도 기존의 임차인이 끝나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30객실, 40객실의 건물들의 모든 가전들을 켜보고 건물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만약에 고장난 부분들이 인수인계를 하는 시점이 있다고 하면은 확인하에 이제 수리를 한다라는 식으로 특약사항에 꼭 기입을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소형 가전, 커피포트,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수인계 받을 때 해당 가전 품목들도 반드시 작동이 되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바로 누수입니다. 건물에 생각보다 누수가 많은 거 알고 계세요? 누수가 한번 손님이 들어가 있는데 터지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손님들 환불을 해주거나 객실을 변경해 줘야 되고요. 이 객실은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쳐질 때까지 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누수에 대한 원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벽을 타고 들어오는 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수가 물만 좀 젖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층고류도 젖을 거고요, 가전도 젖을 거고요, 도배지도 다 젖을 겁니다. 그러면은 누수만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도배지, 가전, 가구들을 다 수리를 해야 되는 엄청난 비용 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누수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누수가 된 흔적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복도의 천장들이나 또는 이제 창문의 틀, 점검구 같은 곳들, 그 다음에 전구가 있는 부분들에서 누수가 일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반드시 사전에 체크하셔가지고요, 곰팡이가 피었다거나 물이 흐른 자국이 있다고 하면은 누수가 발생됐을 때는 소유주가 수리를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이 해당 건물의 LTV 담보율 가치가 안정적인가 라는 이야기인데요. 모텔은 보통 보증금만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통 8평짜리 건물은 보증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내고 월세 100만 원 내면서 내가 원하는 업종에 맞춰서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모텔은 안 그래요. 모텔은 미니멈 한 3억에서 많게는 6억, 7억까지도 보증금만 내고 딱 들어가면은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억 단위라는 보증금 금액은 사실 누구에게는 큰 전재산일 수도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보증금을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텔은 보통 매매를 할 때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시죠. 이 담보대출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LTV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LTV 비율의 한도가 적정선이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후순위로 들어가게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은, 주택으로 치면은 깡통주택 개념처럼 이 건물도 깡통 건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했을 때 내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이 후순위 근저당 설정을 할 때 약 80% 이내로 LTV율에 들어올 수 있느냐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사이트가 잘 돼 있어서 가상으로 현 건물의 감정가를 평가하는 시스템도 나와 있고요. 보통은 건물주들이 최근에 은행에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현재 은행의 담보율의 약 60% 정도의 대출이 껴 있고, 내가 한 5억 원 정도 금액을 넣었을 때는 한 70% 이내로 들어오구나 라는 계산을 반드시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로, 이 매출에 부동산에 나와 있는 월세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굉장히 많은 매매 물건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임차로 나와 있는 부동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공통 분모가 조금 있더라고요. 보통의 매출액이 판매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7%에서 한 35% 정도가 적정한 월세 비율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비율은 작을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부동산은 27%에서 약 한 35% 수준의 월세 비율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10번째로 과연 브리핑된 지출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또는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중 점검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수익률이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상세한 분석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